나는 치실을 잘 했는데 피가 났다. 그러면 이미 부어있던, 이미 염증이 있던 그런 잇몸이라서 피가 나는 거라서 그때 거기를 더 닦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너무 빡빡한 치간칫솔을 쓰시면 안 좋으니까 살살 쓰시고요.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 치간칫솔을 가지고 앞니 쪽을 쓰시면 잇몸이 점점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주제는요. 네, 어떤 분들이 치실을 반드시 좀 써야 될까요, 원장님? 치실을 반드시 써야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너무 명확하게 다 쓰셔야 돼요. 아이들도 써야 되고 어른도 써야 되고 할머니도 써야 되고 다 써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아이의 경우에 유치라고 생각해서 아이 뭐 나중에 영구치 나면 다 없어질 치아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치 사이 인전면은 매우 빡빡해요. 빡빡해가지고 물론 앞니는 좀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어금니 부분에 빡빡한데 여기에 치실을 잘 안 해주시면 금방 썩습니다. 그 유치가 조금만 썩고 나면 그냥 충치 치료하면 말면 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썩어버리면 안에 있는 영구치까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영구치가 나왔는데 영구치가 표면이 뭐 울퉁불퉁하다든지 그런 영구치 손상이 있으면 그 치아는 영구치니까 다시 치료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치의 인전면, 그러니까 치아와 치아와 만나는 그 사이에 치실은 항상 해주시는데 매일매일 사실 자기 전에 꼭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럴 때 일반 우리 원래 쓰던 치실이 제일 좋지만 하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손잡이 치실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아이 양치하시고 나서 치실 꼼꼼하게 해주시는 거, 아이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어른들의 경우는 충치라기보다 잇몸 질환이 생길까봐 치실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도 당연히 이거 쓰셔도 되고요. 제일 좋은 건 손으로 하시는 치실이죠. 양치하시고 나서 치아의 사이사이에 인전면에 이 치아와 잇몸 사이사이까지 치실이 쏙 들어갔다 나오게 이걸 닦아서 끌어올려내듯이 퍼내시는 거예요. 껴있는 음식물을. 치실을 꼭 써주시고,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 좀 잇몸이 많이 내려앉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치실이 너무 좀 훌렁훌렁 빠진다 이러시면 치간 칫솔을 가지고 요 부분을 좀 더 양치를 해주실 수 있죠. 단 주의사항은 치간 칫솔을 사용하실 때 너무 빡빡하시면 안 됩니다. 치아가 다 마모돼서 깎여버려요. 그래서 매우 살살 물을 꼭 묻히시고 매우 살살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게 좋고, 너무 빡빡한 치간 칫솔을 쓰시면 안 좋으니까 살살 쓰시고요.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 치간 칫솔을 가지고 앞니 쪽을 쓰시면 잇몸이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잇몸이 원래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완전히 꽉 차 있는 게 예쁘고 건강한 잇몸이잖아요. 근데 잇몸이 점점 내려가면서 여기에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안 좋은, 좀 심미적으로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검은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을 치간 칫솔을 계속 쓴다? 더 커져요. 네, 그래서 앞니에는 되도록 치간 칫솔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치실과 칫솔을 가지고 앞니는 닦아주시고, 어금니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더라도 깨끗이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살살살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치실을 사용하다가 그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잇몸에서 피가 났다는 건 이미 염증 반응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물론 치실 사용하다가 갑자기 푹 찔러가지고 치간 칫솔로 상처가 나서 피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치실을 잘 했는데 피가 났다. 그러면 이미 부어있던, 이미 염증이 있던 그런 잇몸이라서 피가 나는 거라서 그때 거기를 더 닦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네, 피가 나면 아, 내가 염증이 있었구나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살 부드럽게 음식물을 다 파내듯이 닦아주시는 걸 반복하시다 보면 점점점 피나는 게 줄어들 거예요. 흔히들 피 나니까 여기 건드리면 안 되겠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시면 염증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칫솔질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치아를 닦는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실 칫솔질은 치아만 닦는 게 아니라 잇몸과 치아를 같이 닦아주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예요. 이 치아하고 잇몸에는 살짝 이렇게 바람을 쑥쑥 불어보면 살짝의 공간이 있습니다. 대략 1mm 정도 이내의 공간이면 건강하고요. 이게 좀 잇몸 질환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자로 재봤을 때 1cm, 10mm까지도 내려가면 정말 잇몸 질환이 심한 거겠죠. 거기 안에 음식물이 끼어 들어가면 잇몸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칫솔을 가지고 그 사이에 살살살 요 각도를 약간 이렇게 눕혀서 요 정도로 눕혀서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살살 넣었다가 음식물을 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살짝 진동을 줘서 부드럽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그 양치를 하다가 아니면 또 물을 마시다가 이가 되게 시린 경우가 있어요. 그 치아가 좀 파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증상은 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치아가 시린 이유는 이 치아의 조직학적인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의 그 원래 바깥에 나와 있는 이 치아는 범랑질이라고 하는 딱딱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하게 뭐가 닿았을 때 그렇게 막 시리진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칫솔질을 막 옆으로 많이 세게 하셨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치아가 파였거나 잇몸이 내려갔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치아의 속안에 있는 상아질이라고 하는 구조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 상아질이라고 하는 구조는 범랑질하고 다르게 추구 구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바람이라든지 찬 거라든지 이런 압력에 막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반응이 그 치아의 안에 있는 신경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린 거죠. 그래서 치아를 너무 패였으면 떼우시거나 너무 패여서 좀 시리시면은 시린이 약을 좀 바르시거나 불소를 도포하시거나 이렇게 패이기 전에 너무 연마제가 많이 있지 않은 시린이 치약을 쓰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